누군가는 이 머신이 사치다, 누군가는 꼭 필요하다 의견이 나뉘거든요. 제가 슬레이어, 신에소, 블랙이글 이렇게 머신을 다 써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. 그리고 이번에 라마르조코 머신을 샀습니다. 살면서 저는 처음 구매를 한 거고요. 그 앞전에는 많이 써보기는 해봤지만 제 스스로 구매를 한 거 자체는 처음이에요. 지금 구매한 지는 6개월 정도가 넘어서 실제로 제가 구매하게 된 이유와 이 머신이 어떤지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. 카페에서는 있잖아요, 머신이 되게 중요해요.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라인더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분쇄 능력, 그런데 에스프레소 머신이야말로 넷카페에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를 대변해 주기도 하고, 주문이 바쁘게 몰아칠 때 그거를 일정하게 추출을 해줄 수 있느냐, 뜨거운 물을 잘 넣어주냐, 압력이 쭉쭉 잘 들어가냐 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.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좀 후회되는 건 있어요. 더 빨리 살걸. 근데 이 더 빨리 살 거리라는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, 첫 번째는 뭐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라마르조코로 갔다는 거 첫 번째, 두 번째는 에스프레소 머신들도 가격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맞아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카페 오픈했을 때 달라코르테 XT를 샀을 때 엄청 저렴한 가격이었어요. 거의 1000만 원 극초반 혹은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싼 수준. 그런데 지금 달라코르테 XT 구매하려고 하면은 검색해보면 한 1500만 원, 17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거든요. 이렇게 장비들은 인플레이션 작용을 해요. 얘네들도 가격이 오히려 점차적으로 높아져요. 결국 일찍 사는 사람이 조금은 싸게 사는 감이 있고, 지금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으면서 후반에 비싸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다 보니 제가 샀을 때보다도 얘 지금 가격 또 올랐어요. 고로 좀 더 빨리 살걸. 일단 제가 라마르조코 머신을 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, 옛날에 스토리가 좀 있어요. 완전히 커리니 시절일 때, 대학생 20대 초반 그 푸릇푸릇한 나이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 써보고 싶은 거야. 커피쟁이로서, 바리스타로서. 그래서 머신 회사들마다 순회를 돌면서 예약을 잡고 다 써보고 했거든요. 라마르조코 쇼룸도 제가 강남 쪽이었나 그때 서울 쪽 가가지고 저 혼자 쭈뼛쭈뼛 이렇게 가서 원두들 넣어서 이래저래 테스트해보고 머신 설명 듣고 이랬던 적이 있어요. 완전 어린 아이의 시절 같은 모습이기는 했는데, 그때 이후로 제가 라마르조코 머신을 사려고 몇 년 만에 방문을 하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. 다행히도 운이 좋게 이번에 방문했을 때는, 구매 상담할 때는 라마르조코 이사님이 반겨주셔가지고 훨씬 더 커피쟁이다운 얘기도 하면서 되게 재밌게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왜 샀냐?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종류별로 다 써봤을 때 보급형부터 써보고 중간 라인 써보고 하이엔드 라인 다 써보면서 결국 느꼈던 거는 기본의 충실함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슬레이어 머신이나 신에소 머신이나 유량을 제어하든 압력을 조정하든 내가 추출 변수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어. 그러면 제가 커피쟁이일 때는 그 머신들이 너무 좋았어요. 가지고 놀 맛이 났거든. 그런데 카페를 운영을 하고 좀 더 사업을 늘리고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균일화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에스프레소 머신은 결국 일정한 온도와 압력을 잘 러쉬 타임에도 지치지 않고 잘 넣어줄 수 있냐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. 그게 에스프레소 머신의 기본기이지 않을까? 그라인더도 막 뻘을 어떻게 튜닝해가지고 뭘 바꾸고 이런 거를 조정하고 이런 변수가 너무 많은 것보다 발열도 덜 걸리면서 분쇄 능력이 균일하고 좋은 게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 그라인더가 찐이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고로 이래저래 다 따져봤을 때 에스프레소 머신, 그리고 균일함, 기본기, 브랜드의 네임밸류 생각해봤을 때 라마르조코가 가장 좋겠다. 더해서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장비 파트는 브랜드가 중요하다라고도 보거든요. 라마르조코야 192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브랜드예요. 이제 곧 100주년이면 또 신기한 라마르조코 머신이 에디션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브랜드 인지도가 된다라는 거는 AS의 편의성이 또 괜찮다라는 거거든요. 부품의 수급부터 시작해서 그 브랜드에 AS 기사분들이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실제로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이렇게 해부하고 공부를 해봤을 때 라마르조코 머신은 자체 분해와 AS가 수월하게 좀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머신도 실제로 열어보면은 내가 쉽게 뭔가 부품을 이렇게 바꾸거나 수리할 수 있게 쫙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머신의 이미지, 이거 한 대 딱 이렇게 카페에 놓여 있으면 여기 그래도 커피하는 집이다 라는 게 좀
보이기도 하죠. 그 다음 이제 제가 실제로 써봤을 때 일단 추출 온도는 웬만하면 꺾이지 않더라고요. 에스프레소 맛적인 부분이랑 기능적인 부분이 저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, 맛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은 얘의 추출 온도는 꺾이지 않고 그냥 쭉 정말 잘 가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라마르조코는 포아 그룹 헤드라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일반적인 보급형 머신들은 가끔 추출 버튼 눌러보면은 부르르 끓으면서 나오는 현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있는 보일러 관들이 물이 멈춰져 있고 뜨겁잖아요. 그러면 물이 끓으면서 그 자잘한 기포층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.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기포들이 자리를 많이 잡겠죠. 그러니까 만약에 20분 동안 30분 동안 에스프레소 추출을 안 했어, 손님이 없어서. 그랬다가 딱 추출 버튼을 누르면 그 기포 방울이 같이 있는 물들이 와라락 나와지는 현상이거든요. 당연히 이게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영향이 좀 가긴 가겠죠. 반면에 라마르조코도 그렇고 다른 시네소나 뭐 스피릿 이런 머신들도 포아 그룹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추출을 했을 때 그런 기포들이 자잘자잘하게 추출 커피퍽을 때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일정한 온도의 물들이 잘 추출을 해내주더라 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에스프레소 맛에서도 어떨까요? 에스프레소 맛을 보면은 보급형 머신이나 그런 파르르 끓는 물들, 잘못 나온 그 물들이 같이 들어갔을 때 에스프레소가 좀 거친 느낌이 있어요. 제가 표현했을 때는 맛의 곡선도 아니야. 이렇게 느껴졌다, 각져서 올라갔다, 각져서 올라갔다, 마지막에 뚝 떨어졌다, 이런 느낌인데, 반면에 라마르조코, 그 밖에 포아 그룹을 채택한 이런 하이엔드 머신류들은 에스프레소를 맛보면 첫입에 딱 아로마가 들어와서 중간에 쭉 느껴지는 컵노트들, 그리고 마무리되는 애프터 테이스트들, 이게 되게 매끄럽게 정돈이 잘 돼요. 커피 맛의 기승전결이 되게 잘 나온다고 할까요? 또 잠깐 흥분해버린 것 같네요. 이거 맛 설명을 하다가.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페마 261 머신이 있었어요. 사장님도 페마 261 머신을 사용하시다가 이 머신으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에스프레소 바를 운영하시는 건데, 그러니까 좀 어떻게 느끼셨을지. 처음에 네. 페마 261 사용하셨었잖아요. 네. 보급형 쓰시다가 지금 라마르조코 클래식 S로 변형이 된 건데, 네. 처음이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? 커피 맛에서?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에서? 차이는 제가 뭐 머신을 사실 여러 개 엄청 많이 써보진 않아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, 원래 쓰던 보급형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맛 표현, 그러니까 뭐 추출 시간에 이런 흔들림에서 나오는 찌르는 맛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맛들이 확실히 이 라마르조코를 쓰면서 거의 없다시피 많이 줄었습니다. 러시 타임이나 이런 때 버티는 그런 머신에서 나오는 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느껴지는 게, 불안하면 이게 하나씩 더 뽑아서 이렇게 맛을 보잖아요. 라마르조코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뭔가 추출 시간이 살짝 흔들렸어도 확실히 이게 좀 지켜지는 향미가, 그래서 그 차이점을 많이 느꼈었습니다. 퀄리티도 되게 좋게 나오는데 그게 일관되게 쭉 나온다라는 거네요. 네네, 맞아요. 혹시 그러면 이렇게 6개월 정도 써보셨을 때 단점도 있으셨나요? 기능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단점을 크게 많이 못 느꼈는데, 편의적인 면에서 지금 보시면은 인식물 추출하잖아요. 이게 잘 안 보여요. 물론 저희 뭐 바 높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, 작업 환경에 따라서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도 있겠지만 별거 아닌데 한 번씩 이렇게 헹굴 때 여기가 안 보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좀 네네, 이런 경우 아무래도 이제 끓는 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주변으로 이제 많이 튀잖아요. 그런 면 말고는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가지고. 네. 그럼 혹시 한마디에 총평도 가능하신가요? 라마르조코는 라마르조코다. 몇 가지 얘기 나눴던 것 중에서 라마르조코가 높이가 좀 낮기는 해요. 라마르조코 모델 중에서 그 모드바라는 것도 있거든요. 제가 그 말발굽 같이 생긴 것도 해봤는데, 바리스타들과 손님들의 교류 이런 거를 시야가 터지는 거 생각하다 보니까 머신들이 좀 낮게 나오는 추세는 있더라고요.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이런 한국 시장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좋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.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, 온수 버튼이 막 끓으면서 나오잖아요, 이것도. 반면에 저희 로스팅 공장에 있는 페마 298 업 머신은 온수가 거의 안 끓으면서 나와줘요. 왜 그러냐면 온수가 이렇게 나올 때 그 길목에다가 찬물방울을 한 방울씩 추가해주는 기능이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끓으면서 나오기 전에 살짝 식혀져서 부드러운 물이 나오게 하죠. 바리스타가 손이 데이는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도 사용을 합니다. 그런 기능을 넣어줬으면 어떨까 싶은 저의 아쉬움도 좀 있네요. 또 라마르조코에서는 이 압력계의 형식이 좀 달라요. 일반 머신들은 모터 펌프라고 하죠. 물을 펌프해줘가지고 사람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심장처럼 펌프를 해줘서 압력을 넣어주는 장치인데, 일반적인 보급형 머신들의 압력계는
그 모터 펌프 쪽에 달려 있어요. 근데 라마르 족보는 역류 방지 밸브라는 애들이 중간중간 달려 있어가지고 물들이 뒤로 쉽사리 빠지는, 후퇴되는 이런 거는 또 없단 말이죠. 그리고 보일러가 가열을 하면은 이게 팽창되겠죠? 그러면 압력계도 덩달아서 9바, 10바, 11바, 12바, 많게는 13바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이런 미세한 하나들이 모여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드는데, 라마르 족고도 라마르 족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챙겨줬으면 어떨까?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단점입니다. 비쌉니다. 아무래도 같은 기능 대비 조금 더 기능들이 추가된 머신들이 더 싸게 나온 경우들도 있거든요. 하지만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까지의 브랜드의 역사, AS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가격에 작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저는 라마르 족고가 지금 이 가격대인 게 엄청나게 너무 비싼 거다, 그 돈씨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에 저 또한 이 머신을 살 때 일체 할인이라든지 어떠한 혜택을 막 받고 구매한 게 아니고요. 정식대로, 제가 라마르 족고 이사님께도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게 그냥 진짜 정식대로 해주셔라, 저는 그 정가대로 잘 구매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구매했었던 머신입니다. 그 다음 단점으로 하나라면은 라마르 족고의 라인업이 몇 가지 있어요. 이 모델이 제일 초기 상업용에서는 클래식 S 라는 모델이 첫 번째고, 그 다음이 리네아 PB라는 모델, 그 다음 다르게는 GB5S라는 모델도 있고요. 위로 올라가면 또 압력 조절하는 스트라다 모델이 따로 있습니다. 근데 클래식 S 같은 경우에는 지글러가 좀 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유량이 꽤 세요. 많이 나와요. 반면에 리네아 PB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지글러가 들어가가지고 유량이 보다 안정적으로 나와요. 내가 만약에 매장에서 엄청난 강배전 원두를 쓴다면은 저는 고유량 환경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굳이 클래식 S 모델과 리네아 PB를 그렇게까지 유량 차이를 준 이유가 있을까? 그건 좀 궁금한 점이었습니다. 저는 이 문제를 좀 알고 있어서 클래식 S 모델을 살 때 일부러 좀 튜닝을 했어요. 유량이 좀 더 적게 나오게. 여기서도 1초당 유량 한 7에서 8 정도 나오게 세팅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보다 단맛과 커피의 추출이 부드럽게 안정적으로 나오게,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유량적인 측면, 고유량이냐 아니면 좀 저유량 상태의 에스프레소 라인이냐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총평, 저 또한 동일합니다. 라마르 족고는 라마르 족고답다. 괜히 뭐 처음 보는 머신, 아니면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머신, 이런 건 사실 모험이거든요. 내 매장을 운영할 때 얘가 3년, 4년, 5년 길게 버텨줄지, 아니면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만든지 이제 거의 뭐 100년이 돼갈 수 있잖아요. 그렇게 설계와 모든 디테일한 요소들이 잘 된 애를 사용할지, 모든 건 다 그 카페를 운영할 사장님의 선택으로 제가 남겨놓겠습니다. 그러면 마무리로 에스프레소 한 잔 쓱 뽑아서 마시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? 그라인더는 말코닉 280S, 레벨링 툴 적당히 빠져있고, 그리고 이 클래식 S 모델도 이 밑에 나사가 꽤 크게 박혀 있어가지고 헤드스페이스가 안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, 고로 적은 바스켓 사이즈를 쓰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다,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사장님, 오늘도 잔 추천 가능한가요? 아, 오늘 정석 흰색 잔. 좋습니다. 2번 버튼 누르면 저장되어 있는 거죠, 그러면? 네. 아, 네. 네. 오멜라스 강배전 원두 진짜 달다. 곡선이야, 곡선. 기승전결.